다양한 종교의 세계와 생활 속의 신앙 활동을 소개하는 KBS 라디오의 종교와 인생, 김혜숙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종교와 인생 믿음으로 사는 삶 순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들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한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대비해야 하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환경 속에서 120년 역사를 갖고 있는 기독교 사학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의 황준성 총장님 오늘도 모시고 좋은 얘기 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총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아주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참 어려우시죠? 그렇죠? 네. 학생 수는 점점 준다고 하지. 네, 그렇습니다. 대학 숫자는 뭐 변함없지. 네. 네. 솔직히 우리 대학으로 많은 학생 수들이 와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문제 생각 안 하실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고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그 얘기 좀 담아봤어요. 네. 제가 매일매일 고민하고 걱정하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동안 대학이 준칙주의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생겼고 학령 인구는 감소하고 그래서 아마 2018년이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대학 입학 지원자하고 대학 정원수하고 좀 같게 되고요. 이미 뭐 지방 대학들은 아직 벌써 이미 그 입학 정원을 못 채워서 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저희 숭실대학은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네, 머지않아 저희 숭실대학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모든 대학이 생각이 다 같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제가 총장으로서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드는 것이 그래서 숭실대학을 찾아오는 많은 수험생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학교가 좀 더 명문대학으로 발전해야 되고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제가 이번에 총장이 되고 120년이 되면서 지금까지 좀 120년을 지켜보면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간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앞으로 숭실대학이 새롭게 좀 발전적인 것을 지향하려고 한다면 좀 새로운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고 싶어서 제가 이번 개교 기념일 때 제가 숭실 4.0이라고 하는 숭실 미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숭실 4.0. 네. 그러니까 저희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한 4단계로 나눠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897년 베어드 선교사회에서 평양에 세워지고 1938년 일제시대 선배를 거부해서 학교가 폐교한 단계를 제가 이제 1.0이라고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4년 다시 서울 숭실에서 한경진 목사님에 의해서 이제 다시 재건하고 저희가 1969년 이 땅에 최초로 전자계산학과도 만들고 IT 대학도 만들고 정보과학대학원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IT 볼모어지대인 대한민국의 IT를 선도한 대학으로서 그 기간을 제가 2.0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69년서부터 총장 임기 시작하기 전까지를 제가 3.0이라고 규정을 했고 이전 학교가 또 다르게 테이크오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제가 4.0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도래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대학의 교육적인 시스템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게 지금처럼 깊이 심화 있는 단일한 전공에 대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융복합적인 창의적인 인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중에 한 꼭지를 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 전공을 가장 잘 교육시키는 대학으로 제가 하나 만들겠다는 게 그 4.0 비전의 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점점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이 약화되는데 우리 숭실대학만은 그걸 강하게 지키겠다. 대한민국에 많은 기독교 대학이 있지만 그런 대학과는 분명한 차별이 있는 기독교 정체성이 강한 대학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인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가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지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게 4.0에 담는 두 번째 목표였고요. 네. 또 하나 세 번째는 그 학생들에게 우리 숭실대학이 그 통일시대 미래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평양 숭실 재건을 제가 꼭 캠퍼스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것을 또 하나의 이제 저희 목표로 좀 세워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때는 ICT의 연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숭실대학을 ICT 연구의 좀 메카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가 요즘 취업이 어렵지만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펙 잘 관리해서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도전하고 꿈꿔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업을 만들어내라. 제가 그렇게 거꾸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가운데 제2의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뭐 저커버그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숭실대학을 대한민국 최고의 창업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5가지 목표를 이번에 제가 개교 기념일 그 예배 때
제가 숭실 4.0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숭실대학의 미래를 위한 제가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그림은 지금 그려놓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세부 사항도 좀 나와야 학생들에게 그런 게 정말 실질적으로 와닿는 것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번에도 그 고용부와 동아일보가 선정한 창업 드림 최우수 대학으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숭실대학이 취업 프로그램과 창업 프로그램을 가장 잘 시키는 대학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에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자세히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저희가 스타트업 스칼러십도 주고 학생들이 이제 창업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장학금도 주고 특별히 저희 학교 안에 8학기 중에서 7+1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저희 아이템을 만들고 프로포자를 내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장학금도 주고 그걸 저희가 학점으로 인정을 해서 학생들이 마음대로 창업할 수 있게 하게끔 지금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만 학교 안에 벤처 스튜디오를 지금 이제 제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 학생들끼리 창업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마음대로 이제 창업에 대한 이제 열망을 좀 불태울 수 벤처 있도록. 스튜디오를 향해서. 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학생들한테 지금까지 학생들이 교육 기행을 주로 관광 위주로 많이 갔거든요. 이번에 최초로 미국 실리콘밸리를 학생들 교육 기행을 보냈습니다. 한 30명이 갔거든요. 실리콘밸리 돌아보고 그리고 그쪽에서 가장 창업을 잘 시키는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을 견학하게 하고 제가 지금 꿈꾸는 것은 숭실대학을 한국의 스탠포드로 만들겠다.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가장 잘하는 대학으로 만들겠다. 그렇게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대한민국 최초 학생들한테 제가 DIY라고 자기 설계 융합 전공을 만들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숭실대학에 제공되고 있는 44개 학과의 모든 커리큘럼을 학생들이 스스로 설계하는 겁니다. 근데 숭실대학 안에서 제공되고 있는 교과과정만이 아니고 숭실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외국대학의 모든 교과과정도 본인 듣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다 학점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 전공을 융합해서 설계하는 겁니다. 이름하여 자기 설계 융합 전공이라고 하고 Do it yourself에서 따와가지고 DIY라고 이름을 붙여서 학생들이 금년 2학기 때부터 이미 좀 그걸 신청을 하면 학교 안에 그걸 심사하는 교수들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잘 짰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전공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렇게 여러 가지 지금 방법에서 이 4차 산업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과제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안심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뭐 많은 부모님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다 공통된 걱정거리일 거예요. 내 아이가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좀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그게 뭐 다 안 된다고 하니까 뭐 나도 마음 아프지만 내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 때문에 정말 많은 큰 걱정거리거든요. 그게 좀 해결이 됐으면. 이 방송하는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이게 예의가 아니고 어긋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숭실대 총장으로서 어떤 이 방송을 듣는 그 수험생들 합병들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래를 향해서 꿈꾸고 도전하는 자녀를 키우고 싶으시다면 꼭 숭실대학을 보내시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이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총장님 소개해드리면서 앞으로는 학생 수도 줄고요. 뭐 이런 문제거리를 이렇게 턱 이렇게 화두로 던졌잖아요.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웃 대학도 다 마찬가지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뭔가 남들과 다른 나만의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알려주셔야죠. 익숙한 것만 갖고는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서. 과거 시대는 제조업 중심의 시대 때는 소위 말하면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간판주의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면 21세기 창의성이 중요시 되는 시대에는 소위 말하면 어느 대학 나왔냐고 하는 간판은 전혀 의미가 없고요. 정말 이 학생이 창의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한 시대로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가장 앞선 대학이 저는 숭실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저희 대학의 기독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풍부한 인성을 가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대학이 숭실대학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그런 자녀를 키우고 싶으시면 대한민국에 많은 대학들이 있지만 꼭 숭실을 보내시면 책임 있게 저희가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저는 드려서.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말씀 주시는 중간중간에 믿음이란 영역도 충분히 섞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어떤 직업 또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적재적소의 일들도 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네. 그 인성이란 부분이 있잖아요. 내 네. 마음을 좀 다독여주고 힘들 때 쉬어갈 수 있게 해주고 이런 부분도 균형감 있게 갖추어져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보는데 네. 그게 바로 믿음의 역할인 것 같은데 네. 이제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믿음으로 그것이 이제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그 아이들의 인성을 좀 다독여 주시겠다는 얘기라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훨씬 균형감 있어 참 좋은 네.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전문 지식을 더 많이 배우는 것보다 전 더 네. 중요한 네. 대학 교육의 저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 믿음의 역할이 우리네 삶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해오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 바라보는 그 가치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기독교인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믿음이 전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가 그러니까 믿음을 전제로 한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신앙을 전제로 한 삶의 가치관, 삶의 목표하고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 바라보는 삶의 가치관은 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바라보고 정말 이 공의가 넘치는 이 대한민국 사회 전 세계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밑에 바닥에는 이 공의로운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그 믿음이 전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전쟁도 뭐 기근도 뭐 불평등도 전 다 사라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더더욱 이 살아있는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입으로 믿는 그 기독교인보다는 행동으로 믿는 기독교인이 많아지면 이런 것도 뭐 점점 확산되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장 뼈 아픈 거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제가 얘기를 들을 때 가장 뼈가 아픕니다. 그 교회가 기독교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때로 세상이 기독교를 염려, 교회를 염려한다는 소리를 좀 들을 때는요. 정말 아주 가슴이 무너지고 뭐 좀 아주 가슴이 찡한데요. 그러실 수 있죠. 네, 그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그런 또 다른 우리 교회의 역할, 교회의 역할, 기독교 역할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새로운 각도에서 좀 재조명하고 또 새로운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저는 그런 또 외람된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자신만의 생각으로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잘 주셨습니다. 어쩌면 숭실대학교 캠퍼스에서 이런 친구를 만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자들은요. 첫 질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총장님께서 믿고 계시는 그분이 진짜 계신가요? 부터 시작해서 네. 계시는 걸 어떻게 확신하세요? 네. 또 믿으면 뭐가 좋아요? 그분은 네. 어떤 분이요? 뭐 이런 네.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이 아닐까 네. 싶은데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뭐 지난번 드렸습니다만 저의 이제 삶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학생들하고 저희가 이제 제가 교수였을 때 그 지도 교수로서 학생들하고 상담하는 시간들이 많거든요. 제가 꼭 그때 믿든 믿지 않든 학생들하고 시작할 때 제가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끝을 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어봅니다. 너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이면 쉽게 이제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대화를 이루어내고요. 만에 하나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면 제가 이제 제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쭉 궁극적으로 태어나서 죽는다. 근데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가치하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삶은 이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살아온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했던 얘기를 이제 간증적으로 이렇게 들려주면서 그 우리가 보통 이 백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느냐. 사람들은 자그마한 경제적인 백, 어떤 정치적인 백을 가지고 상당 부분 그것을 큰 힘을 생각하고 활동을 하는데 만에 하나 너의 백이 이 우주 질서를 만들어냈고 너를 24시간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백그라운드로 생각하면 너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겠느냐. 한번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봐라. 나는 그 가정 때문에 내가 늘 자신이 있고 신념이 있더라. 그러니까 100번 추천해도 지금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경제학은 손해보는 일을 안 하는 거니까 네. 내가 너한테 강추한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좀 신앙을 권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몇 사람들은 신대원에 가서 좀 목사님이 되신 저 제자도 있습니다. 네. 지금도 저한테 전화를 걸어주고 있고 제가 총장이 되면서 저 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제자의 목사님들도 지금 몇 명이 있는 거로 이렇게 좀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쪼록 숭실대학의 모든 젊은 친구들 사실은 다 우리 모두의 아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힘들 때 좀 기도로서 마음 많이 따뜻하게 녹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갈 길을 못 찾을 때 리더로서 좋은 길잡이가 되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바람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5일 동안 뵀었는데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기억하도록 저도 귀한 시간 하겠습니다.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도요. 숭실대학교의 황준성 총장님 모시고 이 순서 함께했습니다. 거미의 노래 오늘 끝곡이에요. You are my everything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교와 인생이었고요. 저는 김혜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그대였죠. 나에게 다가올 한 사람, 단 한 번의 스침에도 내 눈빛이 말을 하죠. 바람처럼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길 바래요. 바보처럼 먼저 말하지 못했죠. 할 수가 없었죠. You are my everything. 별처럼 쏟아지는 운명에 그대라는 사람을 만나고 멈춰버린 내 가슴 속에 단 하나의 사랑. You are my everything. 안개 속에 피어나는 하얗게 물들은 그대 모습, 한순간에 내게 심장이 멈출 듯 다가와 버렸죠. You are my everything. 별처럼 쏟아지는 운명에 그대라는 사람을 만나고 멈춰버린 내 가슴 속에 단 하나의 사랑. You are my everything. yeah. 시작도